핀테크 부분을 발표하게 된 경영학부 박한솔입니다. 우선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와 핀테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존의 핀테크에 관한 인식은 금융기업이 IT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융기업도 아닌 통신사가 핀테크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통신사들도 특정 영역의 핀테크 기술에 특화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핀테크란 단어로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핀테크 외에 테크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금융기업이 IT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핀테크라 하고 IT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 테크핀이라 부릅니다. 통신사의 경우 IT 기업이니 엄밀히 따지면 테크핀이라 합니다. 하지만 발표에선 편의상 구분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통신사의 핀테크 방향은 결제수단과 금융정보 보안 분야로 나뉩니다. 통신망의 발전으로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등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고 비대면 거래로 인한 각종 금융정보를 보안할 보안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은 결제수단 영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 기업들은 금융정보 보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T, KT, LG U+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핀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KT는 11번가를 통해 커머스와 연계한 페이 시장 공략을 진행하며 핀테크 기술 개발은 주로 다른 기업과 연계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KT는 K뱅크의 주주로 금융중개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소개할 지니페이를 통한 새로운 결제 방식도 선보였습니다. LG U+는 2019년 전자결제 관련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토스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핀테크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진 않습니다. SKT는 11번가에서 많이 사용되던 11페이와 휴대폰 결제 서비스인 T페이를 합쳐 SK페이를 출시했습니다. 간편 결제 사업자 점유율은 네이버페이나 삼성페이 등이 밀리지만 11번가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SK페이 결제액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 SK페이 결제액이 4조 원대에 이르러 지속적인 성장 중입니다. 또 최근 통신요금 자동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거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특이사항은 앞서 말한 통신요금을 오픈뱅킹 기반 간편 결제 방식으로 자동 납부하는 통신 3사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융당국이 통신사 주도 서비스를 오픈뱅킹 제외 서비스로 분류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픈뱅킹의 장점인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건당 2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은행이 지급해야 됩니다. SKT 또한 최근 인터넷 은행에 도전했습니다. 하나금융과 함께 키움증권이 주축이 되어 키움뱅크를 시도하였습니다. 키움뱅크는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 은행으로 도전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6일 키움뱅크는 금융위로부터 인터넷 은행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인터넷 은행에 비해 혁신성이 떨어지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키움뱅크는 재도전 여부를 고민했고 그 사이 하나금융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SKT 역시 하나금융과의 파트너 사업자로 키움뱅크에 참여한 거라 하나금융이 불참한다면 자신들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핑크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너 기업의 소극적 참여로 키움뱅크는 끝내 인터넷 전문은행 재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KT가 집중한다는 핑크는 SKT와 하나금융이 2016년 런칭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아니고 선불 결제 시스템인 핑크머니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금융의 금융정보와 SKT의 기술력으로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엔 350억 규모의 무상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과 오픈뱅킹 서비스의 시작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기대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KT는 인간과 사물이 기가 인프라로 연결되어 편리함을 넘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인 기가토피아란 비전을 2014년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욱 구체적인 5대 플랫폼 사업을 2017년부터 발표하며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5대 플랫폼 안에는 금융거래 플랫폼을 언급하며 핀테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플랫폼은 다시 세부적인 4개 사업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결제, 인증, 금융인텔리전스, 금융중개가 그 4가지입니다. 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의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인 소액결제와
구글 스토어 과금 대행 모델인 구글 DCB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 부분에선 2018년엔 음성 간편 결제 지니페이를 상용화하였습니다. 인증 서비스는 통신 3사의 공동 브랜드 패스를 론칭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패스는 독립 서비스 플랫폼으로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 나이스 KCB와 제휴하여 신용평가 정보와 유무선 수납, 미납 정보를 결합한 세계 최초 통신정보 기반 크레디트 스코어를 개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리스크가 낮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중개는 전자지갑 서비스인 클립을 출시해 카드, 자동차 보험, 자산관리 등 데이터 기반 금융 오픈 중개 플랫폼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개방량 포인트 플랫폼으로 고객의 카드사 포인트를 모아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인 MWC에서 2019년 KT의 지니페이가 결제 핀테크 최고의 혁신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지니페이는 화자인증 결제 기술을 적용하여 목소리로 인증하는 생체 인증 방식입니다. 다른 기업도 음성으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는 있지만 목소리로 보안 인증을 하는 기술은 지니페이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타 기업의 서비스보다 보안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T의 인공지능 스피커인 기가지니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2016년 출범한 제1금융권 은행이며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있습니다. 테크핀 기술은 아니지만 KT가 테크핀 시장을 공략할 전략입니다. 21개 주주사가 투자하였습니다. K뱅크의 장점은 그동안 은행이 대면 거래로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면 100% 비대면 은행인 K뱅크는 24시간 365일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은행의 이점인 소비자 정보 수집에 이점이 있어 데이터 3법이 개정된 현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나 GS 리테일 등 21개 주주사와 쉽게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은행권에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K뱅크는 제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2017년부터 끊임없는 매출 부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역대급 손실로 새로운 자본 수혈이 필요했고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이용하여 K뱅크의 새로운 자본을 수혈했습니다. BC카드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이 제외되면서 통과되었습니다. KT 특혜법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은 K뱅크는 숨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버라이존에서 핀테크 관련 보안 기술은 버라이존 ID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장치의 안전한 디지털 아이디로 자신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데이터엔 신용카드, 보험카드 및 교육 전문 자격 증명을 포함한 디지털 및 물리적 개인정보 문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데이터를 버라이존 아이디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여러 온라인 서버의 암호화 및 복제를 통해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생체 보안 인증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모바일은 넥스트 아이덴티티 플랫폼이란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아이디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기존의 중앙 원장이란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저장했습니다. 중앙 집중 방식이 관리하기엔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비용 문제, 거래하기까지 단계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시간 문제, 보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T-모바일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 결과가 넥스트 아이덴티티 플랫폼의 출시입니다. 중앙 원장, 분산 원장을 넘어 하이퍼 원장이라 불리는 기술은 인텔과 협력한 기술로 사용자 아이디 접근 권한 승인 등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일본 통신사의 핀테크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일본은 이메일 대신 팩스를 많이 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IT 기술에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IT 후진국이라 불리는데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결제 방식입니다. 2016년 기준 일본은 비현금 결제 비율이 18.4%로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현금 상용의 위험이 낮고 현금 인출이 용이하여 어디서든 쉽게 뽑을 수 있고 비현금 결제에 대한 불안함이 현금 결제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연스레 페이 시장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정부에서 비현금 결제 시장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통신사의 간편 결제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NTT 도코모의 D페이가 있습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화면에 바코드나 QR코드가 뜹니다. 그것을 포스기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D페이는 최근 메르페이란 간편 결제 서비스 기업과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메르페이는 메르칼이란 중고거래 사이트로 시작한 일본의 유니콘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두 서비스가 업무 제휴 시 총 9천만 명의 이용자와 연간 7천억 엔의 유통 금액으로 일본 간편 결제 점유율 1위로 올라설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KDDI의 경우 자체 통신사 브랜드인 AU에서 AU페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U 월렛에서 시작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선불 충전을 하고 그것을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AU페이에선 현금을 충전해 놓으면 QR코드나 바코드로 포스기에 갖다 대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3경 3천조 규모입니다. 금융선진국은 현금에서 신용카드에서 간편 결제 순으로 결제 방식이 진화하였다면 중국은 현금에서 신용카드를 건너뛴 바로 간편 결제로의 진화를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률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모바일 결제 이용률은 71.4%로 매우 높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합쳐서 93% 가까이 점유하고 있어 나머지 기업들이 부진합니다. 중국의 통신사의 페이 서비스는 차이나 모바일의 종합금융 서비스인 엔드월렛과 차이나텔레콤의 베스트페이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어뉴얼 리포트에서 장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검색에도 잘 나오지 않는 큰 두각을 띠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 SKT 대리점을 지나다 보면 세계 최초 양자 보안 5G 스마트폰 출시란 광고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합작하여 만든 갤럭시 A 퀀텀이란 스마트폰의 광고입니다. 5G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보안 문제를 떠오르는 해결책인 양자 암호 통신 기술로 해결하였고 상용화되어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최근 KT 또한 양자 암호 기술을 5G 통신망을 통해 안정적이게 전달하는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5G 시대에 각광받는 보안 기술입니다. 최소 물리량의 단위인 양자는 독특한 특성으로 복제 불가능성을 지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키를 생성하고 분배할 때 양자를 사용하는데 이를 양자키 분배 기술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복제 불가능성으로 암호키는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해킹 시도가 있을 시 이를 감지하고 곧바로 새로운 암호키를 생성해 보안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공놀이로 비유하면 기존의 통신은 고무공을 주고받는데 중간에서 누가 고무공을 복제하여 탈취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다면 양자 암호 통신은 비눗방울을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민감하여 다른 누군가가 건들면 터지고 새로운 비눗방울이 생성되어 해킹이나 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11월 말부터 전자서명순환에 꼭 공인인증서만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심각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PC와 스마트폰 간의 호환이 불편했습니다. 발급 과정이 복잡했고 불편했습니다. 이는 2014년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해외 팬들이 구매하려 하였지만 공인인증서의 벽에 막혀 구매하지 못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관 갱신 등이 보안에 취약하였고 사용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꼭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 전자서명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 외의 방식으로 떠오른 것이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입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는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스는 6자리 핀 번호와 생체 인증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간마다 서로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면 관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비효율과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패스의 경우 인증서 사용 시 유료 부가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료 기능 고지를 더욱 명확히 하라는 개선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신사조 발표의 마지막 파트인 재연입니다. 저희 조는 재연의 제목을 어떻게 나아가느냐로 하였습니다. 이동통신 기업이 어디로 나아갈지보단 어떻게 나아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시장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담합이 있었고 현재도 담합으로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비단 이동통신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IT 기업이거나 I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점 시장인 이동통신 시장의 담합은 관행처럼 있어 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공공 분야에서 전용회선 사업인데 SKT, KT, LG U+가 돌아가면서 별 경쟁 없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24회 위반을 했고 총 과징금 867억 원이 과징되었습니다. 최근 요금 인가제라는 지배적인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이 30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신 유보 신고제라고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됩니다. 통신사들의 담합 인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공정위나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SK, KT, LG 등 대기업은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입니다. 세세하게는 40개에서 5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이 심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엔 양극화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기존의 통신사업에 드론, 자율주행, 핀테크, 차세대 미디어, AI 사업 등 확장할 수 있는 경로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발전의 흐름상 부의 쏠림,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더욱 분열된 사회가 됩니다. 정부의 규제, 관련 법제 정비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의 재분배를 위한 노력과 의지입니다. 이동통신사가 올바른 방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